요게 저 T형 VUFO입니다. T형 VUFO. 근데 요게 T형 VUFO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쪽 밑에도 요런 나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똑 잘라서 이제 KGB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주지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눕혔죠. 눕혔는데 이걸 UFO로 가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UFO는 사실 이게 등에서 나는 이런 눈을 틔워서 위로 일자로 이 하나의 그 체리나무 벽처럼 업로들 벽체 일자 벽처럼 만드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그재그로 하면은 방향성도 이 엇갈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자로 받을 것 같으면 20cm 간격으로 받겠다 그러고 다 20cm 간격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도 있고 그거 더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걸 양쪽으로 받을 경우에는 여기 20cm가 안 돼도 얘하고 20cm가 안 돼도 엇갈려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 업로드가 겹치질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KGB로 가다가 이 옆에 있는 놈하고 저쪽 놈하고를 잘라내버리고 양쪽으로 눕혀버린 거예요. 4개, 5개 나온 것 중에 방향성이 양쪽인 것만 놔두고 잘라내고 얘를 눕혀버렸어요.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등에서 난 애들 요 등에서 나오는 애들은 직립성으로 해서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얘들이 강하기 때문에 걔들은 눈을 아예 없애버리고 양쪽 옆에 있는 애들만 받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따버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놨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한 20개 조금 넘을 텐데 쟤하고 얘하고 보면은 어둥이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그 육안상 봤을 때 제가 많아 보이죠. 근데 숫자 세 보면은 아마 얘가 많을 겁니다. 얘는 이 가지를 뻗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다 보니까 서로 겹치질 않고 그래서 그 전에 NC104 프로젝트인가 해서 미국에서 그 연구 35년간인가 연구했는데 이 수영이 제일 좋다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재작년에 KGB로 가려다가 그렇다면 내가 이걸 그 T형 VUF로 간다 해가지고 다 눕혀서 작년에 받아낸 겁니다. 받아냈는데 실제 보통 그 T형 VUFO 같으면은 덕 시설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애들을 그 덕에다가 이 와이어에다 탁탁탁 묶어 매는 그런 정도를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요걸 하려고 여기다 또 꽂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작업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와이어를 맨다는 것도 또 귀찮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여기다 양쪽에다가 고추대 꽂아 놔놓고 어릴 때 그냥 잡아 당겨 놓고 그럼 네가 정상적으로 이게 진짜 T형 VUFO 모양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번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좌등금 계열은 개장성이라 가지고 그건 T형 VUFO 덕 없이 안 됩니다. 덕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덕 없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덕 없이도. 덕을 해서 해놓으면은 훨씬 모양새가 참 아주 멋지겠죠. 근데 덕 없이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회장님, 여기에 단점이 이제 시설비는 들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설비 말고. 제가 봐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비도 안 들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회장님이 중간중간이기 때문에 시설 안 했다는데 이 수용으로 가면 이제 시설비는 들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냥 이수용 그대로 해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시설 안 하고 시설을 하질 않고 네. 이것처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단점이 없을까요? 혹시? 글쎄요, 제가 봐서는 지금 KGB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이 수간이 좁은 데는 유인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전혀 유인도 안 했어요. 유인도 안 하고 단지 여기다가 이제 할 때
그 사실은 이런 자리에 나왔어야 돼요. 여기 좀 약간 하얗잖아요. 이런 데가 뭔가 하면 이제 그 BA 처리한 자리예요. BA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나와주는 자리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실제 얘가 가지고 가야 될 숫자는 20개에서 25개인데 현재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저것까지 하면 25개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밑에 루트하고 위에 탑하고 밸런스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너무 세력이 강하다든지 약하다든지 하는 그런 거 없이 적정 숫자를 가져가면서 탑엔 루트가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서 열매를 잘 맺어주고 나중에 가서 야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렇게 막 찢어진다든지 이런 단점이 안 생긴다면은 제가 봐서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무리 없다고 봐요. 태풍에 좀 약할 것 같은데. 태풍요? 네. 원래 태풍 지나갔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하면은 태풍 이전에 이미 수확이 끝나버립니다. 태풍 이전에 수확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야가 가지만 안 뿌려지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 캔티레바식으로 이래 돼가지고 오히려 야들이 상당히 유동성 있게 더 잘 흔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KGB는 이 열간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수영을 하는 거는 열간이 KGB보다 더 좁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열간이 이게 더 이상 이쪽으로 안 나오니까. 맞아요. 이거 네. 지금 이게 그 킴그린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거는 왜 3m밖에 안 되잖아요. 주간거리가 주간거리 2.1m, 열간거리 4.2m를 추천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간거리를 40cm 늘려서 2.5m, 그다음에 열간거리는 4.2m에서 70cm 줄여 3.5m로 갔어요. 여기서 40cm 늘린 이유는 킴그린은 이 유인을 하지 않고 그냥 키우기 때문에 거의 덤불처럼 거의 그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인을 해서 이 수간 내부를 넓혀주는 그거를 고려해서 40cm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 사이는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대형 장비가 다니잖아요. 작업 장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넓게 잡았지만 내 같은 경우에 SS기만 다니면 돼요. 지금 요 저 3.5m로 해도 SS기 다니는 데는 남습니다. 어디 더 줄여도 될 수도 있었단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완전히 성목이 돼서 이렇게 어우러진 장소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3.5m 좁지 않고 넓지 않다. 거의 거의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큰 장애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드는 우선 지금 봤을 때 두 개만 꼽으면 되네요. 그렇죠. 양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래 해봤는데 사실 2개만 꽂아도 이 수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이어 와이어 돈 있으면 와이어 하면 그러니까 시설이 돈 그래. 있어서 와이어 하면은 와이어에다 딱딱 갖다가 걸쳐 놓으면은 더 좋죠. 수영도 이쁘고 더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이래 심다 보니까 그 뭐 여기다 꽂고 저 끝머리 꽂아 쫙 당기면 될 거를 하나하나 다 고거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샘플로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단점이 요렇게만 해놔도 사실 요 수영은 요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욕심낸다면은 요런 거를 조금 뭐 땡긴다든지 뭐를 시설을 해서 뭐 말뚝을 박아 땡긴다든지 어쩌든지 그런 뭐 정밀한 거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실제 얘하고 얘 사이가 이미 뭐 40cm 떨어진 정도로 햇빛에 서로 장애를 안 준다면은 굳이 땡길 이유 없다고. 열매가 달리면은 이쪽을 좀. 근데 회장님은 이게 넘을까요?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나도 억지 많이 나와. 안 나온 나무도 많은데 나온 놈은 자동으로 왔다가 나온 놈 많이 나중에 또 열매 따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일부러 이제 저거 봄에 캐가지고 저 붙이려고 다 뒀는데. 두 개만. 뿌리만 나면 돈 벌었어. 뿌리만 나면 돈 벌었어. 뭐 있는 뿌리 나오는 건 한대 하이고 저 붙이고.
저는 올게 작년에 야 이만 자를게 막.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거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전 그 업로드가 거의 밸런스를 거의 균일하게 잡아내는 그게 이제 생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얘들은 작년에 받은 가지고 요쪽이 이제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들인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밸런스가 깨질 것 같다 너무 센 놈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센 애는 순짓기를 합니다. 순을 집어줘요. 강한 애들은. 그러면 걔는 적어도 한 2주 정도 성장을 멈춥니다.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이 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나온 애가 또 세다. 그럼 한 번 더 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당해 연도의 큰 주지들이 거의 균일한 그 사이즈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자를 사실 이 끄트머리 그 주지 연장기를 낮춰놓는데 얘들이 너무 세다 그러면 자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야한테 덜 가고 주지 연장질 쪽으로 힘이 가도록. 근데 얘가 약하다 그럴 때는 쟤를 낮춰서 얘들한테 힘을 주고 그래서 자를 끄트머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 섬세함도 또 필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농장 조성할 때 보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원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유실이 좀 안 되는가요? 아 저는 방지하기 위해서 첫 어떻게 해에 여기다가 크로바를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무 심고 바로 말입니까? 예. 크로바를 뿌렸는데 그 봄에 뿌렸는데 가을 정도 되면은 거의 우점 상태까지 갑니다. 크로바가. 근데 크로바 씨를 뿌려놔 놓고 그 로타리를 치지 않아도 비만 내리면은 강우만 있으면은 얘는 자연발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가 우점하기까지는 다른 잡풀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깎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깎아주면은 야들이 또 그 크로바가 이 성장력이 좋으니까 얘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리 깎으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계속. 금방 올라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이 크로바를 단 한 번도 안 깎았습니다. 안 깎고 단지 여기서 처리한 건 뭔가 하면은 그 명아주가 막 나오면은 명아주는 비 온 다음 날 뽑으면 잘 뽑힙니다. 그래서 명아주는 싹 다 뽑아줬고 그다음에 그 왜 우리 도깨비 풀처럼 이 가시 툭툭 찔리는 거 있죠. 그런 애들이 삐릿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을 되면 굉장히 굵어지면서 낫질러도 잘 안 나가는 사이즈까지 가버려요. 잊고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애들 뽑아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두 가지만 하고서 1년이 이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 되면은 야가 죽어서 이 질소 유기물 투입으로 유기물로 돌아가고 질소 공급해주고. 근데 이제 오늘은 계속 나와요? 매년 나와요? 예 매년 나옵니다. 저희 농장에는 절대 제초제를 치질 않습니다. 제초를 치지 않고 오늘은 이제 회원님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이장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성룡 예초기 그걸 갖다가 한 2시간 반 깎았어요. 2시간 반인가 거의 다 깎겠더라고. 유공간하고 관수 시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는가요? 아 지금 관수 라인이 여기는 흙이 그 마사질이 대부분입니다. 이쪽은. 근데 이제 마사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물 빠지면 좋은데 내가 그 영양분을 투입을 했을 때 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강우에서 영양분이 땅속으로 빨리빨리 빠져내려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나무 뿌리 근처에 잡아두겠느냐 하는 것은 결국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을 투입을 해서 물 빠지면 잘 되지만 비료 성분이 들어갔을 때는 이 유기물이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다가 뿌리가 필요할 때 서서히 내주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마사질인데 마사질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또 그 물을 줬을 때 이 진흙 같으면은 이제 점토 같으면은 옆으로 멀리 퍼지는데 이 마사질은 많이 퍼지지 않고 24시간 줘도 이 퍼지는 넓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원라인으로 관수를 했을 때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야가 이만큼 왔다 그러면은 뿌리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그 관수 라인 하나로 해서 물을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0cm 정도밖에 안 퍼집니다. 그러면은 그래 전하면서 나 물 많이 주고 뭐 잘 관리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나무는 물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라인 하나하고 저쪽 라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이 지면에다가 깔았죠. 깔고 이 디귿자 핀으로 딱딱 꽂아놨는데 여기다 이제 크로바 식재하고 거름 주고 깎아서 또 제초하면서 이제 초기에 막 이쪽으로 썰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땅속 한 1cm 그 정도 밑에 관수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옆에 이제 전봇대 있는데 저기에 그 관정이 있어요. 그 지하 관정인데 일일 한 200~300톤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쟤를 가지고서 주는데 앞집에 형님 보니까 물을 틀어놔놓고 볼일 보다가 허겁지겁 와서 이걸 잠그고 저걸 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노동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기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위에, 그다음에 요 밑에도 이제 2등분해서 세 파트로 나눴어요. 섹션을 나눠가지고 펌프에서 펌프질을 하면은 밸브가 3개인데 하나 나가고 하나 꺼지고 하나 나가고 하나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 그래가지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 밸브가 열리고 전기가 꺼지면은 이 밸브가 닫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각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그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너는 2시에서 3시까지 돌아. 그러면 2시, 3시까지 전기 들어갔다가 꺼지고 꺼지자마자 꺼지기 전에 야를 이제 열어놔야죠. 안 그러면 이제 펌프가 물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지 혼자 돌아가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그래서 야하고 사이에는 한 1~20분 정도 오버랩이 되도록 이제 타이머를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해놓고 뭐 너는 2시간, 너는 3시간, 너는 5시간 막 이래 세팅해 놓으면은 매일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지가 알아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우가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전체 전원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흑이랑이라는 데서 골분 혈분 숙성시킨 거 하고 뭐 그다음에 수용성 비료 같은 거는 옆에다 액비통에다가 타서 물 나갈 때 같이 열어주면은 전체적으로 관수라인 타고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녹는 것만 뿌려주죠.